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작년에 4만 대 넘게 팔았는데 이게 뭐냐면 혼다 아큐라를 넘었어요. 고급차 제네시스가 잘 팔린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마진이 좋습니다. 고급차는. 여기에 더해서 고급차가 잘 팔리면 대중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저는 유럽에서 호평받는 게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는데 유럽 자동차 시장은 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되게 도도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유럽차, 유럽 명차.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중간한 브랜드들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토요타가 렉서스로 실패한 몇 안 되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네네. 뭐 중저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프리미엄? 아예 프리미엄은 벤츠 BMW지. 어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와서 렉서스 같은 거를. 그런 걸 해. 근데 전기차에서 아이오닉 5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은 부분들이 네. 되게 놀라운 거예요. 네. 네, 사람에 대한 이해 결국 이제 인문학으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보고만 있어도 돼. 우리 인남식 교수님. 네. 우리 저또 꼬막 저 뭐야 꼬막 비빔밥이요? 네. 꼬막 정식 네. 또 같이 했더만 저 권 팀장이. 아유, 네. 아마 한 20년 후에 우리 인남식 교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 우리 3프로 TV의 떠오르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월요일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흔드시고. 네. 바지락 정식 먹었습니다. 아 꼬막 정식이 아니구나. 네. 바지락 정식은 뭐예요? 바지락이랑 뭐 백합찜이랑 이런 거 해서 인남식 교수님하고 소주 한잔 했습니다. 아유, 뭐 좀 취재 좀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예. 그 공개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았다면서 위즈덤 칼리지에서는 조금 야한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한번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야한 얘기. 사우디 야한 얘기.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또 마케팅 포인트 잡나요? 야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200만 구독자 행사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 접수처에서 0번부터 200번까지 오시는 분들 손목에다 이게 팔찌를 다 채워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스테본 입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와 이게 방송할 때는 이렇게 뭐 댓글이나 숫자 정도를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목에 채워드리면서 이렇게 살짝 스킨십이 나는데 와 이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그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오프라인 그 행사하면은 완전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메타버스를 약간 불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과연 그 느낌을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이 피부와 피부가 스킨 투 스킨의 그 느낌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거는 맞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전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제 우리 또 일요일 날 또 저거 했잖아요. 그 3프로 상담소 네. 그 3인조 그 팀이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버스킹에서 큰 친구들이야.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메타 버스킹이라던데. 이게 약간 이게 네, 재밌으시네 그분들. 네. 메타 버스킹. 버티다 저도 나중에 막판에 또 메타버스 조금 들어갔었다가 봐야 되겠죠. 자, 여튼 오늘은 우리 권 팀장님과 어떤 내용 한번 알아봅니다. 자동차 얘기네요? 네, 오늘 자동차 얘기할 건데 네. 그 하기에 앞서서 저 투덜투덜 좀 하려고. 투덜투덜 하셔야죠. 그 오늘 네이버 하셔야 됩니다. 페이가 네. 얼마 전에 별다른 고지 없이 혜택을 축소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원래 네이버 페이 결제하면은 1%씩 적립해 준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뭐 배미는 그러니까 1%가 뭐 다 1%는 아니고 업체별로 조금씩 다른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0.2%씩 적립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고요. 이게 또 뭐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적 같은 경우도 1%씩 해주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뭐 이거는 네이버 쪽은 뭐 적립하는 거는 가맹점별로 좀 다르니까 그때 뭐 이렇게 알리고 있다라고 해서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얄미운 게 뭐였냐면은 얄미워. 예. 이건 좀 얄미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걸렸어. 예. 이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예. 결제를 하면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 출시한 이후에 3년 이내에는 혜택을 없앨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바꾸려면 6개월 전에 카드 회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뭐 메일도 공지를 해야 보내고 되고. 편지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카드 혜택이 있나 없나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이게 혜택 준다고 해서 사람 막 모은 다음에 막상 모이고 나니까 바꾸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제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이제 신용카드와 달리 똑같이 결제를 하는 건데 그런 규제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신용카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자결제에는 그게 안 아니, 돼 있어서. 신용카드가 되는 거는 그 여전사로 분류가 돼서 예. 금융감독 체계 안에 금융감독원 금융위 그 체계 안에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는 약간 그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지급 수단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렇게 취임하면서 네. 이게 카드사하고 뭐 빅테크하고 그러니까 금융회사하고 빅테크하고 차별화되는 거 그런 거 좀 없앤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얄미운 게 그 7월 7일 날 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그 시행령 개정안을 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신용카드하고 전자결제 그거 맞추겠다. 네. 그러니까 전자지급 결제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앞으로 혜택을 축소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허들을 두겠다. 그게 맞지. 라고 해서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은 한 40일 정도 의견 청취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그걸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해버린 거예요? 그쵸. 에이, 그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이렇게 뭔가 좀 얄밉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금융회사와 IT 회사의 마인드 차이 같기도 한데 금융회사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은 웬만하면 알아서 하려고 해요. 근데 IT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이렇게 우회하려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제도 개선이라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예전에 그 R 리워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 하반기에 없앴어요. 없앨 때 이제 한 달 전 고지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회사로 금융업으로 좀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IT 회사긴 하지만 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그 취지를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금융업이라고 생각 안 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카카오 뱅크냐, 테크냐, 뱅크인 순간 어떻게 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알리오도 모르시죠? 전 네이버 페이 뭐 그것도 몰라요. 나 한번 써본 적도 없고. 알리오드는 그 저 카카오페이인데 아니 뭐 나는 핸드폰 갖다 대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 쓰고 나면 그 톡이 하나 옵니다. 그 계란 같은 게 하나 딱 그림이 생겨요. 알리오드가 도착했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그게 딱 누르면요. 알이 이렇게 딱 깨지면서 돈을 줘요. 진짜로? 예. 한 3원. 예, 몇 원이라도 줘요. 뭐 많이 나오면 10원. 근데 안 줍니다 이제. 그것도 없어졌다는 거죠. 네. 네. 야 그것도 낙전 쫙 모으면 꽤 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 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없앨 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결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이게 아직까지 그 시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우회를 할 문제인가. 그래서 좀 네. 화가 나서.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만약에 제가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김프로님한테 드려요. 예. 김프로님이 근데 몰라서 그냥 안 드시고 계세요. 네. 계속 안 드세요. 계속 유효 기간 그 계속 연장하라고 뜨던데.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장도 안 하고 그냥 까맣게 잊고 계세요. 예. 메시지 삭제됐고 막. 이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라님이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카드사 포인트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안 쓰면은 막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언제 되면 이제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면은 그 채권인 만료 기간에 맞춰서 시효가 되면은 저기 민사 채권 없어지는 기간이 되면 소멸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들의 카카오에? 뭐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 신용카드의 이익으로 잡히게 되고 그 낙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야, 이 돈이 나 만만치 근데 않은 거야. 꽤 됩니다. 이거 마일리지 항공사 저한테도 마일리지도 그렇고. 이 예를 들면 스타벅스 그 뭐 케이크하고 뭐 이렇게 딱 나온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 써먹어. 근데 상품권으로 주는 케이스가 있더만 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또 그거를 쓰려고 갔더니 그것도 뭐 어플 다운로드 받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지금 몇 년째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거 못 해갖고 이거 안 돼. 그리고 이게 봐봐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가격 올라요. 그럼 우리 돈은 이제 안 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점점 더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벌써 지금 커피값이 이런 거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 3년 전에 받은 10,000원짜리 지금 10,000원 그 돈 10,000원 아닙니다. 3년 전 10,000원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돈이 생각보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쏠쏠합니다. 이거 안 돼.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이 돈을 버는 거라. 이거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동차 얘기. 자동차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자, 아이오닉 아이오닉 6 나온 네. 거하고 최근에 그 자동차 산업이 저는 원래 좋게 봤는데 그게 좋다라는 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이슈인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이번에 주말에 그 정채진 프로께서 발표를 하면서 이게 가격은 올렸는데 비용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는 산업을 좀 봐라. 이미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은 올렸고 같이 비용은 올라오는데 이 비용이 떨어지면 여기서 마진이 커지는 그런 데가 어딘지를 봐라 그러셨는데 여기서 뭐 대표적인 데가 지금 일단은 자동차입니다. 네. 뭐 그 뒤에 장기적으로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자동차 산업에 이슈가 많았어요. 현대차 노사합이 4년 동안 무분규로 해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반기에 그 가을쯤 되면은 파업 때문에 이게 생산량이 쭉 떨어지는 경향을 원래 보여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생산량의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파업이 있었으면 이런 기대치가 좀 꺾였을 건데 파업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반기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그 변수 하나는 사라졌다. 무분규로 노사합이 된 거죠. 잠정 합의됐고요. 네. 최종 투표를 해야 돼요. 거의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 반감이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공장 신설 관련한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전기차 앞으로 쭉쭉 뽑아내야 되는데 이 전기차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자동화 공장이에요. 생산비가 낮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원래 준비는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못했던 이유는 노사 합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단협하면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계획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6 출시가 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이오닉 6 화면 가지고 왔는데 차 예뻐요. 우리 또 자동차 전문가의 근데 여기는 또 정프로님께서 평이 완전 아니요, 자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정프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 저는 옆모습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 그 앞모습이 문제라는 거지. 벤츠 CLS 느낌 좀 나고요. 뒷모습은 약간 포르쉐 느낌 살짝 포르쉐. 납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앞모습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약간 개구리 같은 느낌 있죠. 개구리보다도 약간 그 예전 그 투스카니 느낌, 티브리온 터뷸런스 느낌, 거기 살짝 있어갖고 차가 좀 작아 보이긴 한다. 앞이 약간 약간 쿠페형 비슷하게 생겼네. 뭐 크기는 뭐 제가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내가 볼 때 저기 유럽 스타일이야. 유럽 감성이야. 유럽에서 저게? 잘 팔릴 거야. 김프로님이 되게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유럽 감성이라니까. 저 앞모습이요? 그럼 근데 맨 처음에 근데 컨셉카나 렌더링 이미지 나왔을 땐 저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아니, 했어요. 난 유럽에 통한다고 봐. 저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뭐 제가 차 팔러 나온 건 아니고 네. 이 차가 가진 특성을 보시면 네. 자동차 산업의 최근 트렌드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이 차가 뭐 아까 디자인이 UFO 같은 유선형으로 돼서 여기서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500km가 넘어요. 전기차 하면 예전에 뭐 100몇 킬로, 뭐 300km가 거의 한도 뭐 400km 넘으면 끝난다 그랬는데 500km가 넘고요. 아이오닉 플랫폼을 같이 쓰기 때문에 400V 충전, 그러니까 저속 충전, 고속 충전 같이 할 수 있고요. 이게 V2L이라 그래서 차에서 전기 뽑아 쓰는, 거기서 노트북 쓰고 커피포트 끓여 먹고 네네네. 이거 됩니다. 여기에 아이오닉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는 게 이제 날렵한 그런 모습인데 이 날렵한 모습을 주는 것들이 좀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공기 저항 계수를 가장 낮췄죠. 맞습니다. 네. 역시 잘하시네요. 정프로입니다. 네. 공기 저항 계수가 0.21으로 현대차 사상 제일 낮고요. 네. 그리고 이게 테슬라 모델 3가 0.23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그럼 이게 공기 저항 계수가 낮다라는 거는 전비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 이게 아까 실내 공간, 그러니까 아까 차가 좀 작아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1에 비해서, 예. 5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선형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는 요 디자인 자체가 보여주는 거는 전비를 극대화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같이 쓰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어요. 차 사이즈는 작아 보이는데 이 실내 공간이 그 팰리세이드보다 넓어요. 네? 진짜로? 휠 베이스가 어떻게? 이게 휠베이스가 그렇게 저 길어요? 오. 예, 바퀴하고 바퀴 사이 차 캡이- 폭이 넓다는 얘기네. 넓죠. 이게 바퀴하고 바퀴 사이 넓고 폭이 아니고 네. 앞바퀴랑 사이. 뒷바퀴 사이. 형님.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좌우 우리가 말고. 이른바 케빈룸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 네. 그럼 이게 왜 넓으냐면은 앞에 엔진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차 사이즈는 별로 안 커 보이는데 네. 그 차의 실내 공간이 되게 넓어요. 앞에 트렁크예요, 앞에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어떤 전기차가 중요할까? 이거 제 아이오닉 5하고 모델 3 비교하는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면은 전장 있잖아요. 차 전체 길이가 4855, 4695. 그러면은 오. 전장이 아이오닉 6가 조금 넓은데 휠 베이스가 거의 3m 가까이 돼요. 오. 이게 팔리세이드보다 더 커요, 이게. 그리고 네네. 공기 저항 계수가 모델 3보다 조금 더 낮고요. 최대 주행 거리가 524km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전비인데 킬로와트 시당 얼마나 갈 수 있는가. 그 6.2로 지금 나온 차 중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차 중에 제일 높아요. 저 최대 주행거리 529로 못 맞추나? 아 528인데 529로 못 맞추냐고. 이게 하필 뭐 우리 같으면 야 529로 맞춰. 이렇게 5km 했으면. 정도만 그럼. 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어떤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전기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1회 충전 주행 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00km 이상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예전에는 뭐 140km 가던 거 있고 뭐 200km 넘는 거 있으면 무조건 200km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경쟁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그랬는데 지금 한 이제 500km 넘어가고 전비 이 정도 된다는 건 더 이상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 거리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예요. 550km대. 500km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충분히 그럴 수 뭐 있겠네요. 부산 가는데 충전할 일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게 처음에 아이오닉 5를 SUV로 냈던 거는 SUV가 아무래도 자동차 성능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차체가 좀 높고 공간을 좀 두텁게 써야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성이나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아이오닉 6는 이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전비가 가장 높은 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 계수도 굉장히 낮출 수 있었고 같은 플랫폼에 같은 배터리 용량 정도인데 저만큼 더 많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그거는? 효율적으로 나는 뽑을 사실 줄 디자인적으로 보면 5보다는 6가 훨씬 더 어드밴스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5보다는 6가 네. 훨씬 더 예. 어?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근데 5는 약간 좀 어색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이긴 하지만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의 어떤 디자인 일관성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예를 들면 제네시스는 지금 일관성 있게 가잖아요. 70, 60, 뭐 80 이렇게 쭉. 근데 지금 5랑 6는 전혀 다른 차기네. 너무 다른 차라 예. 과연 얘를 그냥 아이오닉 5에서 아이오닉 6로 얘기하는 게 괜찮은가? 이제 자기가 아이오닉 5를 모델을 했거든. 네, 그 애착이 있습니다. 저는. 6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아, 웬만하면 좀 같은 모델 계속 유지해줘요. 먼저 연락 주세요. 그럼 에이. 이제 6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연락 안 오면 제가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찬조 출연 도움 안 되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리튬이온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 제일 높은 게 NCMA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NCM 배터리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주행 거리는 거의 한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전기차의 경쟁은 그 주행 거리 경쟁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는 무엇을 가지고 경쟁하게 될 네.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사람들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전기차가 개발되어 오는 과정에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자율주행이 돼서 로봇 택시가 되고 뭐 사람들이 소유를 안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멀티플을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오지 않고 오히려 전기차에서도 뭔가 차가 좀 더 예쁘고 실내 공간이 편하고 뭐 이런 차 우리 원래 차를 사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습관에 맞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랬을 때 그 얼마 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일론 머스크 미안한데 난 요새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게 현대차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라는 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테슬라는 굉장히 그 잘 만든 차 4종을 내놨어요. S3, XY 4종을 내놨고 이 차가 출시 이후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 모델 3, 모델 뭐 X, S 모델. Y 뭐 이렇게 4종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리 테슬라 차가 예뻐도 옛날에 나왔던 그 디자인 그대로 있는 거를 좋아할 것인가? 근데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기능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기능 오늘 시간 관계상 기능 얘기 잠깐 드릴게요. 얼마 전에 BMW가 구독 서비스를 했다가 바가지로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했더만 그거. 뭘 한다고? 뭐? 그러니까 열선을 열선? 하면 그 월에 24,000원. 아, 진짜 BM 너무하는 진짜. 것 같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했더니 바로 이건 글로벌 버전을 잘못 번역한 거라 한국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외신에서 뭐 영국, 독일, 야 우리도 다 욕하고 있어라고 이제 보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 기능적인 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열선을 구독 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이 열선의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통합 제어가 돼야 되는 거고 OTA로 무선 통신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우리의 자동차 회사가 그냥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얼추 구축을 하고 났는데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로 뭘 팔지? 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게 열선 빼는 겁니다. 진짜 BMW 아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가 되면 뭔가 진짜 사람들이 막 우와 할 만한 어떤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서비스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겨울에 핸들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거 한 5만 원 하겠다. 핸들 열선도 있고 엉따 따로 합니다. 시트 그러니까. 열선 따로, 열선 보니까. 따로. 냉통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에어컨? 제가 그 저희 멤버십 중에 주말에 공개했잖아요. 네. 거기에 따로 하나 올려놨어요. 이 OTA를 둘러싼 고민들. 그래. 아,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야 OTA 되고 통합 제어되면 뭐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열선 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은 원래 자동차를 선택하던 그 습관들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가 나오고 새로운 디자인의 차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지난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한 19,500대 정도 팔다가 올해 5월까지 2만 대 넘게 팔았어요. 현대차에서. 그럼 내연기관도 한 미국에서 61만 대, 미국에서 5등 정도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혼다를 제쳤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혼다를 제쳤는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작년에 4만 대 넘게 팔았는데 이게 뭐냐면 혼다 아큐라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혼다 아큐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혼다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데 뭐 거의 없죠. 미국에서는 꽤 인기 많은 인기죠. 예.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저가 시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 혼다 시장에서 아쿠라 그 SUV 그거 진짜 많이 타거든. 진짜 좋았다고. 오디세이 이런 거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차 제네시스가 잘 팔린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마진이 좋습니다. 고급차는 여기에 더해서 고급차가 잘 팔리면 대중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고급차에서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먼저 시험하고 먼저 비싸게 판 다음에 그 기술을 또 대중 브랜드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시너지가 또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저는 유럽에서 호평받는 게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는데 유럽 자동차 시장은 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되게 도도합니다. 소비자들이 되게 그 자부심이 있어요. 유럽차, 유럽 명차.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중간한 브랜드들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도요타가 렉서스로 실패한 몇 안 되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렉서스 없죠. 유럽. 거기 안 팔려요. 안 거기 팔려. 들어갔다가 거의 뭐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성비로 가든지 아니면 확실한 브랜드로 가든지 그래야 그러니까 되는군요. 가성비로 가도 우리나라는 피아트 이런 거 안 타잖아요. 네. 근데 르노, 피아트, 뭐 푸조, 시트로엥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꾸준히 잘 팔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브랜드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네. 뭐 중저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벤츠, BMW지. 어디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와서 렉서스 같은 거를. 그런 걸 해. 근데 전기차에서 아이오닉 5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유럽의 소비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회사의 브랜드를 인정을 하고 얼마 전에 독일 전문지에서도 뭐 벤츠 EQA하고 아우디 Q4 이트론하고 뭐 르노 이테크하고 이제 4개를 붙여가지고 아이오닉 5를 1등으로 꼽았어요. 올해 차는 다 먹어버리던데. 뭐.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현대차의 어떤 체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올해 지금 최대 영업이익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차가? 예? 현기차? 예, 현대 기아차 둘 다. 네. 그리고 지금 표 하나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그 EPS 추정치 있죠.
EPS 추정치가 25,000원이에요. 예.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인데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의 EPS 추정치를 보면은 다 27,000원, 26,000원, 28,000원이래요. 목표 주가도 이게 지금 257,500원이 목표 주가잖아요. 근데 목표가가 지금 다 높게 돼 있어요. 23만 원도 있는데. 네, 23만 원도 있는데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컨센서스니까 컨센서스가 다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2분기 실적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일단 재고가 통상적으로 적정 재고라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 돼요. 근데 지금 1개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개월밖에 안 돼요. 재고가 없어요. 인센티브가 작년 대비 74%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좀 할인해 주는 거 74%가 떨어졌는데 이 레벨이 도요타가 제공하는 것보다 도요타의 7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중국, 러시아 안 좋은 거 이미 다 압니다. 반영돼 있어요. 그럼 6월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면 반도체 문제가 반도체 리드 타임이라 그러는데 한번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27주까지 빠르게 오르다가 멈췄어요. 이게 어떤 상대적인 효과인데 그 IT 전자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작년에 IT 전자제품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안 팔리죠. 예. 다 샀으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는 작년에 못 팔았죠. 반도체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연 수요로 와 있어요. 근데 반도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IT 전자기기에도 반도체를 납품을 했었고 자동차에도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쇼티지가 나니까 자동차 반도체보다 전자제품 더 많이 보냈거든요. 이게 안 팔린다는 얘기는 비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동차 쪽으로 된다 이거죠. 자동차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량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을 잘 못하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소가 되면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정체진 프로 얘기 아까 잠깐 드렸는데 그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우리가 쇼티지가 계속 났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원가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지금 자동차의 주요 원자재에 관련한 표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 보고서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자동차의 원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가격 차트예요. 이게 네. 1분기 이후에 밑으로 꺾이는 모습 보이시죠? 확실히 꺾였네. 구리 꺾였죠, 철광석 꺾였죠, 알루미늄 꺾였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고 차량은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생산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파업을 안 하게 되면 생산 뽑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자동차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출고 대기 기간. 네. 그 기아의 카니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주문하면 10개월 있다 받았거든요. 지금은 5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그리고 기아의 K8, K8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가 12개월에서 11개월로 가솔린 모델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됐고요. 이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말 잘 팔리거든요. 이게 주문하면 18개월 기다렸어요. 소렌토? 예. 하이브리드. 예. 근데 이것도 점점 개선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는 이제 계속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브랜드 인지도는 괜찮아가지고 점유율은 높아지는 상황인데 원가는 떨어지고 생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파업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2분기하고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예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건데 제가 정보가 있다고 주식을 뭐 잘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되게 자명하게 개선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정보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그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가 진짜 글로벌하게 수요가 둔화된 측면을 자동차라고 피해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가죠. 못 피해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상황 자체는 스마트폰보다 지연돼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분기나 두 분기 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뒤에 수요 둔화된 것에 자동차가 영향을 안 받을 거냐라고 본다면 수요 둔화도 어쩌면 자동차의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판매에 금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할부로 사거든요. 팩토링. 예.
그러니까 차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리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값의 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월 얼마 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먼슬리 페이먼트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요가 꾸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좋은 지점들을 좀 적어주신 거고 예. 뒤에는 지금 약간 좀 리스크를 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수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할 거고 네. 여기서 저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감각, 투자하시는 노하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근데 유럽에서 다른 거 다 폭망이던데. 예. 근데 이것만 그 신장이 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놀라운 통계가 나왔던데. 그 좀 이게 좀 걱정되는. 전체가 마이너스 10% 이상 났는데 이건 예. 플러스 10% 이상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꺾인 거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연 수요가 있어요. 이연 수요. 이미 출고되기를 1년 기다린 사람이 차가 나왔는데 안 사진 않지. 조금 힘들다고 안 살 거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면은 수요 쪽에선 둔화가 날 건데 지금 이건 조금 어려운 통계라서 오늘 뺄라 그랬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데서 신차 구입 가능성이라는 걸 측정을 해요. 여기 지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국민들의 소득 그리고 차값의 상승 네. 그리고 이자율 인센티브 이 네 가지 수치를 엮어서 야 이게 신차를 살 때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서 신차 구매안에 필요한 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때 41주에서 42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해야 되는 부담은 좀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최고점이라는 얘기는 자동차 회사가 이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근데 수요 둔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 이럴 때 좀 박색 전무님이나 좀 옆에 계시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투자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권 기자님이 권 팀장님 제가요? 예. 아유, 제가 제일 잘 어떻게- 맞추고 있어. 아유 전혀 아닙니다. 한 1, 2년 내에 자동차 업계 또 몇몇 업체들이 곡소리가 아마 날 겁니다. 그럼 지금 사서 1년 들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때 이제 현대 기아차는 오히려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결심했니? 아니 저 계속 뭐 날 이명록 고사 한번 만나고 나니까 점점 저도 바뀌어요 사람이. 네. 저는 진실만 얘기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는 오늘 요 정도로 네. 자동차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저 앞건 언제 또 합니까? 이번 주에 녹화해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격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번 나갔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왜 격주로 합니까? 기다리는 맛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에피소드 2개씩 에피소드 이제 2개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격주로 2개씩 내는 거. 과연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저는 밀당이야? 격주 괜찮다고. 좀 더 웰메이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주 그 퀄리티가 좋잖아요. 알았습니다. 압도적 권순우 기자. 그 이남식 교수님 만났을 때 정말 민망했던 게 제가 지난 앞권에서 사우디 그리고 산유국 얘기를 했잖아요. 이남식 그 중동 전문가 이남식 교수님이 그걸 보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부끄럽죠. 예. 그럴 때. 민망하시면 모시고 나오시면 되잖아. 그러게요.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